내 연애가 너무나 고통스럽다면, 그리고 그런 연애가 한두 번이 아닌 매번 고통스러운 연애가 반복된다면 학대형 연애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학대형 연애는 연애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정서적 피해를 받거나 고통스러운 연애를 반복하는 것인데요. 애정을 주지 않는 상대에게 애정을 구걸하거나 혹은 바람을 피는 상대를 놔주지 못하는 상황 등 다양하게 학대형 연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 쓰리고 골치 아픈 연애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바뀔 것이라는 혹은 이런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일말의 희망으로 연애를 이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남들이 다 말리는 연애인 걸 알고 나 또한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왜 끊지 못할까요? 이런 애착 패턴은 어린 시절부터 형성이 됩니다. 이런 어린 시절의 부모랑 맺은 패턴은 인간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연애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작용됩니다. 어쩌면 다른 인간관계보다 더 밀접하고 심도 깊은 것이 바로 이 연애관계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사랑은 주셨지만 너무 바쁘셔서 방임을 하셨을 경우 애착 패턴이 잘못되게 형성이 되면 나를 바라봐주지 않지만 계속해서 내가 애정을 갈구하는 형태로도 변질됩니다. 이런 패턴이 의식적으로는 너무나 불편하지만 무의식에서는 어릴 때부터 익숙해진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고집하게 됩니다. 가학적이고 피학적인 연애 패턴 또한 여기에 해당합니다. 너무나 엄격하고 폭력적인 부모님 밑에서 있었을 경우 그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내 안에 분노가 크게 되면 가학적인 연애를 혹은 내가 수동적인 타입이라면 피학적인 연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례를 들게 되면 어린 시절 부모님이 너무나 엄격하고 폭력적인 분들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랑을 받으려고 착하게 행동하고 눈치 보는 일이 많은 그런 아이였는데 크면서 나를 지켜줄 듬직한 남자와의 연애를 했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면서 너무나 좋은 시간을 가졌지만 한 번씩 나에게 폭언을 하고 혹은 크게 통제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고 그 사람과의 연애를 계속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너무나 크게 화난 날 나에게 폭행을 했다. 하지만 나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런 사례를 들 수가 있겠죠. 이런 느낌의 사례를 상당히 많이 접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내 사랑은 무의식에서는 통제와 억압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알면서도 헤어질 수가 없어요. 방임을 하는 혹은 회피하는 연인이라면 내가 그런 연인을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만나는 상황이라면 우리의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셨지만 그 안에서 내가 혼자 외로웠던 경험이 많아서 해바라기처럼 애정을 바라는 연애의 애착 패턴이 형성됩니다. 나의 사랑은 나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에게 애절한 사랑을 바라는 것이 패턴이 된 것이죠. 이러한 패턴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에서 세팅된 결과이고 이러한 무의식을 모르게 되면 이런 패턴 안에서의 연애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동화 같고 환상적이면서 풍요롭다 라는 마음을 느끼는 것인데 의식적으로 우리가 꿈꾸는 사랑은 대부분 타인들과 비슷해요. 하지만 무의식 깊은 곳에 세팅된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나의 애정 패턴을 확인해보면 내가 어떤 사랑을 무의식에서 원하는지 감이 오게 됩니다. 대부분요 불안형 연애이신 분들이 많고 회피형 연애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내 안의 사랑은 어쩌면 가학적인 것을 사랑이라고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패턴들을 인지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만약에 내가 학대형 연애를 하신다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그런 패턴을 깨겠다. 나는 다른 사랑을 찾을 것이고 내가 받고 싶고 주고 싶은 연애를 주체적으로 하겠다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하면서 많이 듣는 말은 우울한 감정이 너무나 싫고 밀어내고 싶지만 한편으로 익숙해져서 어느 순간 그 감정이 사라지면 오히려 불안하다고 이야기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찬가지로 패턴되어진 것은 고통스럽지만 익숙한 감정을 냅니다. 무의식은요, 새로운 변화를 거부합니다. 진화론적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에는 우리가 리스크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의 DNA 혹은 무의식은 항상 했던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연애 패턴이 고통스럽고 힘들다면 이런 연애의 분위기가 항상 비슷한 뉘앙스였다면 그런 분위기가 항상 지속됐다면 내 안의 무의식의 사랑은 어떤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 사랑이 수치심이라면 수치심을 주는 사랑,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성관계를 통해서도 드러날 수가 있고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믿게 되기도 합니다. 혹은 내 안의 사랑이 비련의 여주인공 같은 버림받음이라면 그런 버림받는 연애를 계속 지속하게 되고 그 안에서 나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의식에서의 흐름, 의식에서의 이야기가 아닌 무의식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어떤 것을 패턴으로 갖고 어떤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지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겠죠.